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MSCI 지수가 편입이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MSCI 지수, A 지수가 편입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 있는 자금을 빼서 이제 중국 증시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이미 폭탄을 한번 때려 맞은 상태인데 한 번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인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다우와 나스닥도 내렸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다시 1120 위로 올라와 버리고 말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MSCI 지수 편입 확대 이슈로 과연 우리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와 3월 투자 매매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7% 정도 내렸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GDP 지수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딱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 2.6% 예상치 상회, 오히려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금리 인상이 연 1회에서 연 2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사우디 니네 유가 내려라, 오펙 이제 관련된 사람들 보고 여러 가지 비판을 트위터에다 남기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57불로 왔는데, 이번에는 또 사우디의 관계자가 트럼프 진정해라, 우린 정말 잘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조롱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트럼프가 하노이에 있으니까 확인 못하겠지 하고 생각한 건가? 아니, 무슨 인터넷 세대라서 그런가? 무슨 SNS 갖다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트럼프가 SNS에 한마디 남기는 순간에 세계 증시라던가 무슨 석유라던가 이런 게 가격이 다 다운됐다 올랐다 다운됐다 올랐다 올랐다 하니까 아주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던가 인도에서 무력 시위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이 됐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도 보시면은 나스닥 야간 선물과 S&P 500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니케이는 무려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0.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증시가 3월 1일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밋밋하죠. 여기도 0.29%.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이라던가 트럼프의 부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미국 증시에는 이슈가 될 일이 별로 없었죠. 어제 한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코원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중계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뭐다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보고 이제 또 트럼프가 도발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소리 쓰면서 혹시라도 증시에 악영향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었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일본이 지금 증시가 상승을 했어도 마음에 놓일 수 없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고 MSCI 지수, 중국 A지수가 편입이 확대가 되는 그런 악재 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야간 선물을 살펴보시잖아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9%밖에 안 빠졌고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북주는 많이 내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로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안 빠졌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내렸죠. 그런데 그날 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6월 12일 날 했으니까 6월 12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맞네요. 0.17%. 종가가 0.17%밖에 안 빠졌어요. 제약주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이 지금 위태위태하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게 외국인들 이 수급 자체가 이탈하는 게 심상치 않다라고 한 게 얘네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서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막 파는데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무슨 매일 3% 5%씩 다 빠지는 게 미리 지금 저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코스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가 여기 2450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그거 끝나고 계속 내려가지고 2300도 깨져버렸었죠. 근데 이거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무역전쟁 여파가 되게 컸습니다. 무역전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쫙 빠지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수입 자동차에 미국이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지금 확정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32조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뉴스가 있어요. 만약에 저게 부과가 되면은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관련 주식들 그냥 폭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도 수입차 중에서 전기차와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이 친환경 자동차에만 부과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친환경 자동차, 뭐 수소차 이런 거에만 선택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수소차는 저기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를 미국에서는 타지를 않으니까. 전기차가 되겠죠. 저게 만약에 그냥 셋 다 포함이 돼버리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오늘 MSCI 지수가 편입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하이 종합지수의 상승은 더딘 것 같아요. 얘네가 저번 주에 5% 가까이 올랐으니까 미리 선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얘네보다 지금 니케이가 더 올랐죠. 자, 물론 지금 13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아시아 증시가 얘네만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 개장했는데 떡 나간다.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세요. 자, 무섭네요. 역시 장마감 13분 전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1.80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인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하지 않았을까 생각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봤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1.80%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메, 야, 우리는 이 상승분을 다 반영받기보다는 월요일날 얘네가 이 정도는 그나마 좀 올라줬으니까 우리 증시가 많이는 안 빠지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리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언급을 안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1.17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결이 되었는데 다시 오르려면은 이제 미국이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행보를 내놓을지 3월 달에 알 수 있습니다. 3월 달 FOMC 회의에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한 0.25% 살짝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라던가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쉽게 못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뉴스를 믿지도 말고 자꾸 행보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북주가 그나마 지금 탈출 기회를 주거나 점화로 시작을 안 하려면은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트윗에다가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쓰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오늘이 또 3.1절이라고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관광을 재개를 미국과 합의한다. 이거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어제 가장 진짜 놀라웠던 게 뭡니까? 아니, 북한이 영변위에 핵시설이 2개가 더 있다라고 어제 발표가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걸 설마 몰랐을까? 국정원 애들이 설마 이런 걸 몰랐을까 했는데 우리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진행시킨다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돼요.
트럼프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얘네가 지금 영변 핵시설 하나 파괴한다고 제재를 다 완화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변이의 핵시설 2개도 파괴를 시켜라.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제 협상이 결렬이 된 거였죠. 리영호 씨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다시 3차 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우리는 절대로 핵 폐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거 보고 금강산 관련주라던가 개성공단주 슈팅 나오겠다. 아니면 투매잡기 해야지. 그런 거 상상조차 하지 마세요. 계속 강조하죠. 여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금강산 관광주 이런 거 지금 절대 손대지 마세요. 2주 동안 지금이 진짜 위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슈팅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분할로 사면 먹는다라고 하는데 못 먹을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한 게 이런 거였죠. 예전에 태영호 북한 공사가 필히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를 몇 개 숨겨놨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2019년 2월 16일 아니 26일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었죠.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다. 영변 핵시설 폐쇄로 제재 풀리려고 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하고 제재 풀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야 니네 더 있는 거 아니까 그것까지 그럼 같이 없애면 우리가 몇 개 풀어줄게 했는데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웃기잖아요. 썰전에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 보세요. 일개 공사가 그런 걸 뭘 한다고 네가 북한에 대해서 뭐 한다고. 야 북한 사람이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이쪽에서는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 뭐 태영호가 문제다 하면서 방송에서 대놓고 말할 가치도 없고 태영호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북한 관련주 이런 거는 지금 손도 대지 마세요. 고점에서 만약에 뭐 50% 정도 하락을 하면 이 밑에서 반드시 슈팅이 나온다 뭐 이런 전략이 있거든요.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그냥 악재 없이 주가가 흐르고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하는 거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가 있어서 추락가 있어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종목에는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저렇게 떨어지는 칼날만 잡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진짜 풍비박산나요. 여러분이 지금 막 저런 거 대북주 같은 거에 물려 있으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사진 보고 뭐가 느껴지나요? 자, 이 사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거 보면은 대북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비핵화 하겠다. 우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막 어떤 분들이 소설을 쓰던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헤헤 아유 걸려버렸네. 좀 더 잘 숨길 걸 하면서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자기네는 안 걸릴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 미국 CIA가 그런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진짜 얘네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게 바로 비정상회담이에요. 비정상회담. 정상인이 아닌 두 또라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걸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고 얘는 또 굳이 그걸 알고 있는데 멀리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하려는 것도 웃기고. 마지막에 갈 때 표정은 그럼 어때요? 갈 때 표정은 이렇게 완전 표정이 굳어가지고 썩소 이렇게 딱 짓고 있는데 아유 저 표정만 보면은 무슨 뭐 바로 뭐 북한 돌아가가지고 이제 비핵화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소설 쓰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걸 전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이 뭐 종목에 물려있다고 좋은 쪽 기사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여러 가지 공시가 나와서 찾아봤는데 셀트리온이 트룩시마하고 호주마하고 판매 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디 미국이라던가 다른 데라던가 어디 다른 나라인가 딱 봤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같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네요. 이거는 뭐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가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던 거는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지수라고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에서 제약주가 올랐어요. 그 영향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지 뭐 별다른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 아닙니다. 이 뉴스가 뭐 나왔다고 해도 별거 없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뭐 별 반응 없었고. 그리고 저 깜짝 놀랐는데 그 이번에 개봉한 거 있잖아요. 비가 나오는 영화 자전거왕 엄복동인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셀트리온 마크가 있길래 설마 내가 아는 그 셀트리온인가 내가 주식에 미쳤나 에이 아닐 거야 했는데 아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하는군요.
셀트리온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는데 이거는 뭐 상장된 주식이 아닌데 회장은 똑같아요. 근데 그 자전거 영화가 정말 폭망하고 재미가 없다고 지금 소문이 났죠. 그런데 지금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폭망하고 있는데 이 영화 갖다가 셀트리온이라던가 저런 데다가 공매도 치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저 영화가 뭐 수익 분기점을 못 넘기고 막을 내려 이런 기사를 쓰면서 셀트리온 투자금 회수 못해 하면서 주가를 빼버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공매도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런 뉴스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땅땅땅 던지면은 이게 개인은 빠지면은 무조건 손실을 보고 우리는 하락에 베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로도 혹시 빼버리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어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전 이런 게 오를지는 예측도 못했어요. 이게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자, 국일신동이라는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분명히 계속 주가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죠. 장중에는 이렇게 계속 내리는데 얘가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테마에 얽혀가지고 회사를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적자 기업은 아닌데 이거는 주가가 요만큼 올랐었죠? 왜 올랐을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황교안 씨 테마주입니다. 황교안 씨하고 이거하고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올랐지? 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으니까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일 거다 하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잠근 게 아니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잠근 거지. 이거는 여기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 월요일 아침에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이딴 거 지금 사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별거 없어요, 이것도. 토박스가 올랐으면 뭐 딴 거 볼 것도 없죠. 삼성출판사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었겠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97,000주 뭐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처럼 정치 테마주 아니면 수소차 뭐 이런 데다가 얽혀가지고 똑같은 테마로 또 한번 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월요일은 여러분 그냥 현금 들고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반기문 사태 아시죠? 반기문 씨가 대선을 출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절레절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났죠. 한진해운 사태가 한 이틀 뒤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하나의 종목이 하한가를 갔어요. 이게 주식이 무서운 게 악재가 있어서 하한가를 가거나 그럴 때 더 큰 악재가 나옵니다. 반기문 씨가 이렇게 2월 1일 날 불출마를 했고 한진해운 상패가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2월 4일 해가지고 반기문 사태 딱 끝난 다음에 한진해운 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였지? 홈자로 시작하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뭔가 홈자로 시작하는 주식이 있었는데 지금 상폐돼가지고 없어졌어. 그것도 그 다음날 뭐 하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막 주식판 자체가 그냥 개판이 됐었죠. 이때가 반기문 사태하고 한진해운 상폐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쫙 내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이 뭐 투매 잡기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야간 선물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데 국일 신동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황교안 테마주 뭐 한창재지 이런 애들도 시간에서 올랐는데 이런 애들 여러분 절대 지금 신경 쓰면 안 돼요. 장이 안 좋아지면 정치 테마주라던가 이런 애들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또 삼성출판사라던가 토박스 코리아 이런 애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간에서 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저 원전 관련주인데 상한가 갔다가 바로 내려 꽂았죠, 여러분. 27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내려 꽂았죠. 자, 이거 27일날 무조건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MOU라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법적 효력 구속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계약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위약금을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내뱉는다. 한국에서 여지껏 MOU 체결이 대통령이 가서 이제 MOU 체결한 게 보통 95건 정도가 있었는데 95건 중에서 단 한 건 빼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거나 계약이 된 게 없다 이야기를 해서 저 뭐 원전 수출이라던가 저런 거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투매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잠깐
쭉 내렸다가 중간에 쭉 잠깐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놔둔 상태에서 한 11시 때까지 유지를 한 다음에 12시부터서 그냥 쭉 내려 꼽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건데 기관도 물론 저렇게 합니다. 그때 잠깐 반등 나온다 하면서 손가락이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 잡기라던가 지금 밑에서 내려오면 싸게 사야지 하는데, 나중에 이런 하락장이라던가 이런 게 찾아왔을 때는 어디가 하락이 끝인지 몰라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요런 데서도 내리다가 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근데 이 반등이 나와서 이쪽으로 쭉 갈 것이다 홀딩하면은 바로 이렇게 때려 맞아요. 또 다시 올라오다가 빼려놨고, 이게 지수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이렇게 꼬셨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팍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월요일날 진짜 현금 드신 분들도 진짜 손가락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지금 때려도 수익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슈팅이 나와도 내가 저걸 할 걸 그렇게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매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매수 근거. 이게 왜 오르지 뭐하지 나중에 천천히 위에 올랐을 때 사도 상관없어요.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하신 분들이 지금 다 대북주에 때려 맞은 거 아니에요. 2주 전에 모든 커뮤니티, 모든 유튜브, 모든 아프리카 방송 같은 데서 지금 무조건 분할로 사면은 무조건 수익 본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만 계속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망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2차 회담이잖아요. 제가 1차 회담 때 얼마나 조롱당하고 농락을 당했습니까? 남북경협주,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둘 다 또라이라서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다. 이건 여러분 1차 정상회담이에요. 1차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 취소됐어요. 근데 그 전날에 담긴 댓글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부족하신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남북정상회담 안 돼가지고 한가 랠리 가고 난리가 났었죠. 코스피 2600 갔을 때도 되게 웃겼어요. 사람들 막 3000 간다고 난리치고 뭐하고 그랬을 때. 그때도 저는 그때 정반대였죠. 이때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하고 저는 짐 싸고 현금화 확보하고 다른 나라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러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무턱대고 주식을 사고 물리면은 계속 좋은 기사 호재만 막 찾아다니면서 거의 광신도처럼 그 종목에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그 주식을 안 들고 있거나 그 주식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계속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지수가 빠지면서 개인도 많이 던져서 그렇지 양매수 이렇게 들어온 종목도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날 밑에서 받치면서 외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샀고, 뭐 AP 시스템이라던가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이런 거 막 찾아보면은 양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탁탁탁탁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빠지면은 다음 주에도 과연 살까? 아니면은 이게 잠깐 이날만 사가지고 꼬시기인가? 다음 주에 한번 일단은 좀 관찰해봐요. 근데 시초가부터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장이 열렸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턴한 거 보면은 우리도 아침에 투매 나와서 좀 빠지다가 이렇게 뒤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기도 합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그리고 나스닥과 그 다음에 S&P 500 야간 선물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장 시작했을 때 반대로 얘네가 막 마이너스 0.60 막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 상승분도 하나도 반영 못 받고 월요일부터서 대북주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때려 맞고, 그런 시나리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상한가 한번 찍고 내려왔던 미원상사나 이런 거 보세요. 거래량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죠.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체결창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이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절대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도 별로 적고, 여러분이 이런 거 옛날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한가 갔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였을까? 내가 100만 원 내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이쪽에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1000만 원만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도 없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시면 알죠? 이거 뭐 상한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10억이라던가 20억 갖다가 단타 치고 하루에 1%씩만 벌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상한가를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가창에 지지를 해주고 살려는 매수세가 있어야지 판다고. 특히 하락장 가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다고. 어제 같은 날 누가 주식을 삽니까? 어제 오르는 종목이 이렇게 100종목, 내린 종목이 1000종목이면은 매수세가 없어서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고요. 살 수는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죠. 자, 그리고 어제 삼보산업 같은 이런 주식도 상한가를 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 수급도 별로 없습니다. 개인 수급도 별로 없고 회사는 적자가 이렇게 막 지속되고 안 좋죠. 그런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평소 거래량은 1000도 안 터지고 3000, 2000, 1000, 1만도 안 터지는 그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 주식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무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사채 납입일에 돈을 납입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주식 분할을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대원상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해서 그렇고, 무상증자라던가 뭐 제3자 배송 유상증자는 호재인데 이 주식이 별로 발행수가 없고 그리고 투심이 안 좋거나 그러면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이 가는 그런 증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주식은 못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증권사 CF를 보고 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증권사 CF 계약이 만료가 곧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황을 매일매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해외 시황을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자, 제가 한번 직접 해외 시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먼저 확인하고 환율을 먼저 확인하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옆에 탭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원자재를 보려고 해도 이렇게 다음 탭으로 넘어가야 되고, 일일이 다 하나씩 클릭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은 직접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번거롭고 복잡한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텝스라는 어플입니다. 스텝스는 다양한 투자 정보 탐색에 드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글로벌 13개국 11개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스텝스가 유일합니다. 스텝스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구글 스토어에서 스텝스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스텝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빅데이터가 찾은 나에게 맞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체크 포인트는 이 주식의 적정 가치와 밸류에이션을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MTS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 내용이 안 적혀 있는 반면에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정말 보기 쉽게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옆에 있는 뉴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공시와 뉴스를 따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공시를 빨리 확인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휴장일입니다. 미국이 휴장일일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휴장일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스 2.0만 있으면은 미국의 휴장일을 따로 검색하지 않고 자동 알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서 휴장일을 한번 확인해 보죠. 휴장일을 선택하시면은 미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등의 세계 여러 나라의 휴장일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 미국의 고용지표 등
글로벌 경제 지표를 알려드리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 알람을 사용하시면은 스텝스가 찾은 종목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 홈페이지와 스텝스 어플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외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수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를 클릭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화면에서 오른쪽에 별 모양 마크를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 왓츠리스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번 똑같이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방법을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왓츠리스트를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공유한 왓츠리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담기 버튼만 누르면은 환율이라던가 지수를 따로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한 큐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왓츠리스트를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텝스는 모의 투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직접 한번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주문 접수 완료. 모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 개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스를 쓰면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건 이겁니다. 보통 다른 MTS 같은 경우에는 6호가라던가 8호가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텝스 같은 경우에는 10호가 보기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화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매할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매매할 때도 저는 스텝스를 항상 켜놓고 시황을 확인하면서 직접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텝스 어플을 이용하여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하나투자증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3월 증시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3월 증시 스케줄입니다. 일단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3.1절 휴무, 오늘이죠. 증시 휴장일입니다. 3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폴더블 폰이라던가 갤럭시 S10이라던가 둘이 따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중복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폴더블 폰은 OLED가 수혜주죠. 왜냐하면 액정이 더 커졌으니까,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으니까. 그리고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문인식이라던가 휴대폰 부품이 수혜죠. 그리고 출시일도 달라요. 갤럭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날 발매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8일 날은 휴대폰 관련주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S10 관련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막 폴드 관련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갤럭시 S10 보안 관련주가 뜨고 그 다음날에 OLED 관련주가 올랐듯이 지금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3월 14일 날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에요. 그냥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세요. 예, 잘 알아두시고 3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 안 열려서 증시가 좀 조용하고 스무스 큐처럼 스무스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여줄 것인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3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좀 대충 쳤네요. 제가 내일 해외로 나가봐야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3월 4일까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자꾸 오타나고 실수하는 게 있네요. 자, 3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실적 발표를 좀 안 하거나 늦게 하는 회사는 무조건 피하세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늦게 발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잘못 드렸었어요. 2월 15일 날 마감이라고 했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예요.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45일 제한이라서 보통 다음 분기에서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9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멘스라는 종목이 종가에 급락을 했어요. 급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급락을 했죠. 루멘스 같은 주식은 무슨 주식인가요? 예, 수소차 관련주고 종가 급변 종목. 요즘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종가 급락 급등. 이게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라 동시 호가에 밀어버린 거예요. 동시 호가에 밀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동시 호가에 하한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동시 호가 29분 전까지는 와리가리 치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시 호가 때 쫙 밀어가지고 그날 13%가 무려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나? 지난해 영업손실 197억 원 적자 지속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가 장이 다 끝나고 나왔어요. 장이 다 끝나고 나왔는데 그 전에 미리 알고 누가 던진 건데 매수 주체는 보시면은 없어. 뭐 외국인이 이거 조금 샀다고 해서 이거 8,000주 사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8,000주 샀다 해봤자 이거 좀 그렇고 뭐 개인 동호회라던가 아니면 외국인이 좀 더 물량이 많았는데 그걸 던졌을 수도 있죠. 왜냐면 투심 자체가 안 좋은 날 조금만 던져줘 여러분 투매가 나와요. 여기 봐봐 요 정도 거래량이 요만큼 빠지잖아요. 요만큼 빠지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올라갈 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여기는 뭐 내려올 때 이렇게 빠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야.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면 그건 가짜 음봉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가짜 진짜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시 오르려고 하면 지금 투심도 안 좋고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 적자고 뭐 상폐될 수 있는 회사도 많은데 여기 회사 실적이 좋나요? 연간으로 봐도 실적이 개판이고 수소차 관련주는 절대 실적 시즌에 건드리지 말라. 실체가 없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수소차 육성을 한다 해도 세계에서도 안 팔리고 수소차 충전소가 안에 얼마인 줄 아냐? 30억부터 50억. 일반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5천만 원밖에 안 한다. 그 정도인데 누가 10배, 20배 들여가지고 저 충전소 민간 업자가 들어오고 누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수소차를 타냐? 디자인도 그렇고. 계속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런 겁니다. 테마가 그냥 싹 빠져버리고 저 관세 인상할 때 전기차라던가 이런 거에도 관세 인상에 포함이 되니까 얘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장나가지고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나락하니까 옛날에 이누야샤가 좀 생각나네요. 코디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암세포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지원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어차피 여러분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지금 3년 연속 적자고 그래가지고 상폐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이런 애들은 건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 결과 이번 연도 실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 지속, 지난해 영업손실 127억 원 적자폭 확대. 이거 관리 종목 들어가겠는데요?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됐는데 역시 적자 기업이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뜬금포 뉴스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의심부터 하세요. 의심. 우리나라는 진짜 주식을 할 때 계속 의심하고 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올렸을까 이런 놈을. 하면 재무제표 한 번만 딱 클릭해봐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토기업과 871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해지 악재 떴죠. 장 마감 후에요. 이거 6시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시간에 다닐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토니모리도 조심하세요. 이거 이쪽까지 오른 거 한 번에 쫙 빠져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한쪽에서 악재가 뜨면은 그 섹터 자체가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화장품 섹터. 지금 중국 MSCI 지수가 편입이 됐으니까 전략을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 주식을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편입된다고 이전에 올렸으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자금이 빠지면은 이제 걔네들도 조정을 줘야 되겠죠. 여러분 MSCI 지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한국에 무슨 바이오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 그런 뉴스만 떠도 한 30% 20% 막 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의 MSCI 지수 편입 바이오주 동반강세에서 그때도 원래 바이오주가 실적 발표 기간에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MSCI 발표 지수 저거 뉴스 나온 다음에 갑자기 빵 떠가지고 그날 안 빠졌던 적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은 중국 비중을 늘린다면은 우리나라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에 돈을 빼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종목 중에서 MSCI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특히 조심하시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선두로 빠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두 개가 빠지면 지수가 그냥 tum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남북경협주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가 있으면은 얘가 오르면은 얘가 빠지고 시속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느냐 안 쏠리느냐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어제 엄청나게 깨졌죠. 물론 오늘도 장이 열리면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요렇게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제약주도 지금 현재는 따라가겠죠. 제가 내일 아침에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아마 이걸 못 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 중지를 당한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중지가 된 상황인데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강원도 감자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감자 결정. 저는 감자 포테이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주식하면서 감자 딱 소리 들으면은 저 주식 진짜 쓰레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주식이 지금 거래 정지 상황에서 감자를 해서 경영 회복에 나선다고 하는데, 감자한 주식은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현대상선 옛날에 감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금강산 관광이다 뭐다 한다면서 얼마까지 갔었더라. 30 몇만 원짜리가 감자하고 뭐하고 하더니 4,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섭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북주 지금 잡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 아무리 짐 로저스 아저씨가 뭐 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북미 협상이 안 되는데 요런 거 잡아놨는데 여기까지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현대상선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해야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3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걸 하려면은 최소 6개월 이상 소모가 됩니다. 개최지 확정이라던가 이런 거 약속 잡고 적고 해도 작년에 6월 12일 날 했는데 올해 지금 몇 일 날 했습니까? 2월 27일. 반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북한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동안 뉴스가 나오든 뭘 하든 예전처럼 상한가 랠리, 상한가가 아니라 이렇게 뜬금포 급등도 지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대북주에 물려있는 원혼들이 탈출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런데 강한데 누가 사줘야죠. 이제는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젠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둘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살짝 아침에 띄우고 그냥 떨어지는 그 정도까지 될걸요. 지금 우리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봤자 뭐합니까? 지난번에 저 회담 결렬됐다고 해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나 살짝 오르고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서 만나도 시장에서는 반응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김정은이 답방하고 한라산 가가지고 트레킹하고 뭐하고 해도 지금 시장의 투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뒤에서 또 영변 말고 또 2개 감추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달에 이슈라고 할 건 없지만 5G가 상용화가 될 거래요.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이번에 S10 같은 경우에는 LTE로 쓰다가 중간에 5G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구체적인 스펙이라던가 그런 건 안 나왔어요. LG U 플러스라던가 관련 주식들이 있었는데 LG U 플도 5G가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서 초급등 같은 거 나오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얘는 이미 헬로비전 이슈 갖다가 한번 헤쳐먹은 놈이에요. 헬로비전 이슈로 잠깐 이렇게 띄었다가 빼먹고 CJ 헬로우도 이슈로 띄었다가 촥 빼버렸죠. 그래서 U 플러스나 이런 애들을 지금 5G가 3월 달에 상용화 된다고 해서 레포트 몇 개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얘를 잘 보시면 공매도가 어마어마해요. 이 공매도가 계속 쌓여만 가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상한을 언제 하냐고요. 상한이 우리나라에서 기간이라도 있어야지. 상한 기간이 있어도 매일 공매도 치면 그것도 의미가 없을 텐데 상한 자체를 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종목 인그루드에, 얘도 지금 관리 종목이나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적 나왔죠. 작년 영업손실 2억 원 적자 지속. 2억만 안 했으면은 얘네 적자 지속 안 돼가지고 좀 환기라던가 이런 관리 종목 이런 거 이슈도 없을 텐데, 얘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이미 실적이 나왔어도. 가뜩이나 한국 증시에 악재가 있는데 거기다가 영업 적자까지 지속되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해도 요런 애들이 왜 6시 넘어서 발표를 하냐면은 6시 딱 담당자가 퇴근하기 전에 버튼 딱 누르고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도망가. 그리고 여기다 전화 오면은 지금은 부재 중이고 영업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주담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얘네가 실적이 좋으면 여러분 장 딱 3시 반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애들도 있고 장중에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간대로 따지면은 6시 넘어서 발표하는 애들은 보통 적자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할 때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분이 약간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초창기 2년 전에 한번 영상을 보세요. 그때는 실실 웃고 여러분도 힘내세요. 뭐 하세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뭘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럴 때 좀 화내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는 깡통 찼다 하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대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그리고 저는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커뮤니티든 뭐든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신 못 차린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화를 안 내거나 뭔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열받게 얘기를 안 하면은 절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저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차분하게 얘기하면은 만만하게 보고 얘가 하지 말라고 해도 헤헤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냥 맘대로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2월은 이번 달 2월이 아니라 작년 2월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2300 깨버릴 때 그때 이 댓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한국 주식 중 MSCI 지수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자, MSCI에 편입된다고 해서 오른 주식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자, 반대로 중국이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의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오히려 자금이 빠져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총이 크거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르는 걸 이제는 조심하세요. 자, 이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너무 오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중국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하여서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곧 이제 인대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대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매매도 못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뭐 병원에서 매매하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만약에 회진받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떡락을 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매매 잘 못해요. 모니터가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딱 정해진 조건이 아니면 절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열심히 벌어놔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참 당혹스럽네요. 최악의 결과를 생각을 하면은 항상 최악의 결과가 다가오니까 자동차 관세도 저거 어떻게 될까요? 잘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언급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댓글에 보시면은 이 스텝스라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만든 어플이 있는데 주식하실 때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자, 이것도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